자, 오늘은 블로그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 육성이 뭐야? 블로그 키우는 건가? 맞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한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좀 키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육성이 필요한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와 유튜브의 어떤 그 피드 알고리즘은 조금 틀립니다. 랭킹 지수도 다르고, 그거는 업체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원하는 대로 검색 엔진을 그렇게 만들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쇼츠 하나 올려서 뭐 1000만 조회수가 나온다거나 가능한 이야기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시대적으로 뭐 좋은 뭐 알찬 내용을 포스팅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의미는 네이버는 과거 때부터 정보량이 넘치고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많은 글들이 생성되면서 네이버에서 조금 한 10년 전, 10년 정도 좀 지난 시점부터 랭킹 지수, 검색 랭킹입니다. 랭킹 지수에 변화를 좀 많이 줘서 우리가 소위 아는 뭐 파워블로그라든지 지금은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글 쓴 사람의 글을 상위에 랭킹 시켜주는 그런 지수를 검색 엔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도라는 표현, 뭐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알 거예요. 검색해 보면 뭐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광고글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최상의 랭킹이 되어 있지? 라는 블로그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 블로그들이 실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운이 좋았서든 검색 그 육성이 쉽게 말해서 검색 엔진과 이래 매칭이 잘 되어서 검색 엔진이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 정보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품질 지수가 높은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아이디가 발행하는 글들은 블로그 포스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글들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물론 그 뒤편에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러한 파블로그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공신력 높은 블로그들 중에서도 최적화된 글을 쓰는 방법론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오로지 블로그 육성에 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에 보시면 지금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뭐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예시를 보여주고 뭐 이런 화면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쭉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고 도움되시는 분들은 도움되실 거예요. 그럴 때 뭐 꼭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참고만 하지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전문 기자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자기는 뭐 컴퓨터 전문가다, 뭐 요리 전문가다, 이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내용보다는 그냥 열심히 자기 쪽에 관련돼서 좋은 포스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 요리 파워블로거가 될 것이고, 뭐 야구 전문 기자다. 그럼 야구 관련해서 뭐 동영상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사진이나 얼마나 많은 최신 정보들이 많겠습니까? 그럼 최신 정보들 나만 쓸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올리면 당연히 파워블로그가 되고 뭐 검색 엔진에서 너무 좋아하겠죠. 처음 보는 동영상이 올라오면 검색 엔진이 깜짝 놀라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이제 검색 엔진에서 눈여겨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워블로그가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뭐 내가 여행 전문가다. 그럼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서 소개를 한다. 뭐 검색 엔진이 뭐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 분들은 뭐 요 좀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그냥 자기 분야에 글을 열심히 포스팅하시고 정말 또 최적화 노출을 위해서 글 쓰는 방법론은 그 본문이죠. 블로그 본문 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블로그 글은 나는 열심히는 쓰는데 동영상도 넣고 사진도 많이 넣고 남들 쓰지 않는 사진도 넣고 키워드 최적화도 시키고 10번 이상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러고 뭐 광고 추천 뭐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말도 쓰지 않았고 글 개수도 500자 이상 넘는데 왜 노출이 안 될까? 내 글이 저 사람 글보다 훨씬 정보성도 뛰어나고 배치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어떤 본문 글인데도 노출이 안 돼, 노출이 안 돼, 뭐 이런 분들 뭐 소위 말해서 저품질 블로그라든지 용어는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3페이지 블로그라든지 검색만 하면 3페이지 뜨는 거예요. 뭐 그런 블로그들 그런 블로그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 블로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요. 포기하시고 그 블로그를 버리기 아까우시면 열심히 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육성 블로그를 세컨드로 하나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육성 블로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IP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 써야 되는 포스팅을 뭐 예약 시간을 걸어서 예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지엽적인 이야기, 지저분한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칠이 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육성을 하려면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입니다. 블로그 육성하려고 해요. 사진은 몇 장 넣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을 다 무시하고 제가 지금 대본을 짜서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뭐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차분하게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 앞뒤 순서가 바뀌더라도 중요한 것들이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블로그 육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게 또 힘들어요. 네이버에 없는 문서를 써야 됩니다. 자, 그게 뭔 말이야. 네이버에 없는 문서를 써라? 쉽게 말하면 블로그 육성해야지 주제부터 정해야지. 아닙니다. 주제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 육성에 카테고리 필요 없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몰래 몰래 나 혼자 블로그를 열심히 써서 소통도 할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 이웃도 필요 없습니다. 또 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육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검색 엔진과 나하고 아주 친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친분 관계. 그러면 제일 먼저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문서를 써? 어떻게 써? 그런 문서들이 뭐야?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들으려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제도 필요 없어? 그래, 알았어. 매일 한 개씩만 쓰면 된다던데? 맞습니다. 예, 매일 한 개씩만 쓰면 돼요. 근데 뭘 써야 되지? 사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봉착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 거꾸로 가면, 자, 없는 글을 써야 된다. 없는 글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죠.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플레이트 알케미라는 제가 요리 블로그입니다. 요리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데 플레이트 알케미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내용이. 글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플레이트라는 뜻은 접시란 뜻이고요. 알케미란 뜻은 연금술이라는 뜻입니다. 플레이트 알케미라는 요리 블로그의 이름인데요. 제가 지은 겁니다. 당연히 제가 지었고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겠죠. 플레이트 알케미라는 상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트 알케미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불을 쓰면 제가 글이 하나라도 3일 뒤에 되면 제가 1등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플레이트 알케미를 검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검색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색 엔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 새로운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플레이트 알케미 같은 걸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제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 육성입니다, 육성. 지금 육성 단계에서는 사람들 많이 안 돌아도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 없어도 되고 이웃이 없어도 됩니다. 육성 과정은 보통 한 달에서 6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한 달에서 60일 동안은 그냥 검색 엔진하고 저하고 그냥 친분을 쌓으면서 제 글이 어느 정도 위치에 노출시켜 주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개념입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 화면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플레이트 알케미라는 상호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될까라는 내 개인적으로 일기를 한 장을 썼습니다. 사진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플레이트 알케미에 관련된 사진은 현재 없으니까요. 물론 뭐 챗GPT에 로고 하나 만들어 줘 해서 로고 정도는 넣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오히려 뭐 아까도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색 엔진과 저랑 친해지는 과정에서 엉뚱한 로고를 넣는다든지 이상한 이미지를 넣어 버리면 검색 엔진에서 오히려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하고 척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의 어떤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실 뭐 플레이트 알케미도 척글로는 어울리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거를 써 주면 검색 엔진은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런 거를 인제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걸 씁니다. 몇 자 정도 써야 돼요? 한 100 자? 200 자? 300 자? 글이 될 정도만 쓰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안 돼요? 돼요. 됩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플레이트 알케미를 어떻게 찾았느냐? 제가 그 챗GPT에 물었습니다. "요리 블로그를 할 건데 좋은 이름을 알려줘. 그 대신 영어로 알려줘." 한글은 뭐 많잖아요, 알려달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챗GPT에서 가져와서 신조어죠, 신조어. 플레이트 알케미 많습니다, 신조어. 제가 찾은 게. 금방 검색해 보니까 뭐 바이트 캔버스, 뭐 스파이스 트레일 이런 것들이 다 신조어지 않습니까? 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오빗이라는 이름의 그 뭐 레스토랑 오너가 있다 하면 오빗 레스토랑 이런 것들, 물론 뭐 오빗 레스토랑을 다른 분이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이 사람 뭔 말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육성 블로그입니다. 육성 블로그를 할 때는 남들이 쓰지 않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쓰지 않는 글이 세상에 어디 있어.'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챗GPT에서 뭐를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재미난 일을 이야기해 줘." 하면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적합한 사진이 있으면 한두 장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성 없는 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입니다. 내가 주식을 가끔 해 그래도 그죠? 그러면은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어." 뭐 "오늘 주식은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 삼성전자." 뭐 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청호 컴넷이라든지 뭐 수산 INT 이런 회사 상호가 들어가면 되지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목에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목에만 남들이 쓰지 않은 글을 쓰시면 되는 거지 본문에는 다양하게 내가 포항 놀러 갔다 왔어. 부산에 가니까 어느 호텔이 좋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 써야 되니까요. 매일 쓰셔야 됩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선물로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뭐 그런데 거기에 어디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남들이 쓰지 않는 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쇼핑몰이라면 그 쇼핑몰에 대한 글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피스를 샀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겠죠. 원피스 리뷰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 나 원피스 샀는 거 저거를 좀 쓰고 싶은데.' 해도 글의 내용을 바꿔 줘야 됩니다. "오늘 산 원피스를 입어 보니 기분이 좋았다." 뭐 여기에는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았다." 뭐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 "너무 너무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 아들 준석이한테 이 원피스를 입혀 줬는데 보여줬는데 너무 기뻐해 가지고 뭐 오뎅탕을 만들어서 먹었다." 실제로 요런 글들이 좋습니다. 원피스에서 갑자기 오뎅탕?
이런 것들을 오히려 검색 엔진이 좋아합니다. 오뎅탕을 끓여 먹었는데 '아 오뎅은 역시 사모 어묵이 맛있어.' 사모 어묵이 들어가면 싫어하겠죠. 상업성인가 혹시나 상업성인가 싶어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끓인 어묵이 맛있어. 물은 2 컵에서 3컵 반 넣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쪼끔 더 좀 아마추어가 쓴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쓰는 방법. "아 뭔 말이야,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블로그 육성에서 필요한 것은 남들이 쓰지 않는 글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남들이 사용하지 않은 사진. AI 뭐 사진 좋습니다. AI 사진 저도 많이 쓰는데요, 블로그에. AI 사진이라도 엔진이 검색 엔진입니다. AI 상대방이 AI죠. AI가 해독하기 어렵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면 너무 굳이 동영상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블로그 육성하는 데 동영상 넣어야 된다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뭔 말이야 이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육성해 보신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육성 블로그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블로그 육성해서 파블로그가 육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 알케미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글이 상위에 랭킹되는 걸 보고 검색 엔진이 내 글을 잘 갖고 읽고 보관하고 노출시켜 주는구나 이런 걸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 조금 광고성 글을 써보면 랭킹이 어느 정도 수준에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이 블로그를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2차 육성입니다. 제대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기초 체력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에 3개, 4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능력만 되시면 하루 60개 쓰셔도 됩니다. 그 대신 좀 꼬박꼬박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검색 엔진과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블로그에 하루에 글을 60개 썼어요. 검색 엔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 이거 뭐 어? 로봇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메타 태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메타 아니야? 하면서 뭐 장난하는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상가하는 게 좋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하루에 한두 개, 뭐 두세 개, 뭐 아무 때나 올리시고 꾸준하게 올리셔서 분명히 글을 올리시면서 아무리 일상 글이라도 어떤 생각해 놨던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키워드를 뭐 길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봐도 됩니다. 붙여 넣어서 검색해 보면 내 글이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요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그 키워드를 하나만 넣었는데도 본문에 물론 뭐 3 개, 4개 뭐 중요도 있게 넣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넣지 않았는데도 제목에 넣지도 않았는데도 내 글이 책 상단에 노출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플레이트 알케미라는 글을 쓴 이 단어를 쓴 블로그 문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플레이트 알케미를 당장 써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럼 플레이트 알케미로 글을 어떻게 써?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플레이트 알케미로 이제 요리 블로그를 시작할 거야. 그러려면 도마도 사야 되고 칼도 사야 되고 조명은 뭐가 필요하지? 우리 뭐 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기 쓰듯이 줄을 글을 쓰는 겁니다. AI 도움도 조금 받아가면서요.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좀 지속적 있게 좀 끈기를 가지고 야 이거 써서 육성돼라고 하실 때까지 쓰셔야 됩니다. 이미지가 없으면 진심입니다. 이건 진짜인데 안 넣으셔도 됩니다. 괜히 뭐 캡처한 이미지는 되고 뭐 수정한 이미지는 안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글을 좀 많이 적으시고 또 뭐 챗GPT에서 긁어 와서 뭐 메모장에서 좀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목에 광고성 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면 뭐 회사 상호라든지 뭐 추천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육성할 때는 그런 거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이버. 본문에 네이버가 없어야 된다. 네이버가 네이버 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네이버 엔진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이 많지만 블로그 육성 방법은 30일 정도면 된다 하더라. 아니 더 길게는 60일 정도 걸린다 하더라. 그 대신 절대 광고성 글을 적지 않고 창의적인 글을 적자. 창의적인 글을 내가 어떻게 적어? 잘 못 적어.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를 할 때 컨셉을 정하잖아요. 컨셉을 정하지 마세요. 마시고 컨셉은 나중에 육성된 다음에 정하시는 겁니다. 컨셉은 나도 잘 정합니다. 뭐 경제와 재테크, 문화와 예술, 뭐 영화 리뷰, 뭐 사회적 이슈, 뭐 심리 건강 뭐 다 정할 수 있죠. 그런 컨셉들은 뭐 머릿속에 다 있죠. 뭐 인테리어, 패션, 뷰티, 건강, 헬스, 여행 뭐 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육성할 때는 여행 쓰고 싶으면 그냥 여행 쓰세요. 생각나는 대로 여행 쓰고 모르면 뭐 저 챗GPT에 어디 가면 좋아 해가서 포항이 좋다 하면 포항에 같은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쓰지 않았던 글, 예?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그 검색 엔진을 속이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포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 다행히 좀 넣으면 좋겠지만 굳이 사진이 없다면 안 넣어도 됩니다. 사진 안 넣는데 어떻게 육성이 돼? 뭐 그런 의미로 자꾸 물으시면 제가 대답할 수는 없고요. 예. 이상 블로그 육성 방법입니다. 뭐 맛집 나는 뭐 육성 안 됐는데 그래도 맛집 쓰고 싶어. 그렇지만 남들 쓰듯이 맛집 쓰지 마세요. 맛집이란 단어 같은 거 지양하시고 무슨 동 무슨 맛집 강남구 맛집 이런 용어 다 제외하시고 그 음식점을 그냥 소개한다 생각하시고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챗GPT에 보시면 소개 글들이 있습니다. 소개 글들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좀 이렇게 상호는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요. 뭐 요런 것들 넣고 광고 진짜 광고가 아닌 글처럼 보이게끔 쓰는 방법. 뭐 여행 같은 거 써야죠. 여행 같은 거 쓰고 일상 같은 거 육성하는 글입니다. 육성하는 글. 그러니까 육성하는 글인데 '와 이거 뭐 정보가 없네.'라는 느낌을 들게끔 오히려 그렇게 쓰시라는 건데 그렇게 한 6 네 60일 길게 60 일, 30일 그러니까 한 40개 50개 정도 오면 블로그 체력이 늘고 네이버에서 '아 얘는 광고하는 애가 아니구나. 좋은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남들이 안 쓰는 글이 많네.'라고 하면서 유니크한 어떤 아이디로 인정을 합니다. '아 이 제대로 된 편집자구나.' 그러면서 파워블로거가 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어떤 글을 써도 상위 랭킹이 잘 됩니다. 예. 뭐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가 중요한 게 보다도 키워드가 중요하니까요. 그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한티 주점이라고 제 친구가 요번에 또 개업 예정입니다.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와요. 한티 주점이에요. 뭐 주점이란 글은 잘 쓰지는 않지만 한티 주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한티 주점을 내 친구가 하려고 한다. 그 한티 주점 아무리 쳐도 안 나옵니다. 네이버 쳐보세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내 친구는 한티 주점을 하려고 하는데 어? 뭐 여기는 뭘 팔고 뭐 없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글은 없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제 꿈을 꿨는데 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갑자기 너무 슬펐다 이래요. 막 없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육성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이것으로 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허접한 이야기고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완전 진짜 알토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다음 주제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